요즘 집값 떨어지고 있어서 부동산 투자하면 망한다, 이런 말들을 제 영상 댓글에 몇몇 분들이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요즘 부동산 투자하면 망할까요? 투자하면 무조건 부자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투자 잘못하면 망하는 게 맞죠. 근데 투자를 아예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재테크를 아예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재테크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건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매일경제 뉴스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전년도 대비 2.7%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2024년도에는 205만 4천 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3.6%나 증가를 했습니다. 즉 월급 찍히는 숫자는 증가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 실질 임금은 감소한 겁니다. 이게 고작 1.1%밖에 감소를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1.1%가 복리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1.1%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20년 전 2005년도에는 짜장면 한 그릇이 3,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죠? 약 9,000원 정도 한단 말이죠. 즉 3,000원에서 9,000원으로 3배나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30대의 평균 월급은 얼마나 증가를 했냐? 2005년에 30대의 평균 월급을 생각을 해보면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2025년 기준으로 30대의 평균 월급이 330만 원이에요.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짜장면은 아까 3,000원에서 9,000원으로 3배가 뛰었단 말이죠. 근데 30대의 평균 월급은 3배가 안 뛰었죠. 직장인 월급은 해봤자 200만 원에서 330만 원, 약 1.5배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년 뒤에는 또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우리의 자녀 같은 경우는 짜장면 한 그릇도 벌벌 떨면서 사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과장하는 것 같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과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것도 결국엔 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미래를 대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축이 최고야. 그냥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된다. 안전한 게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 말이요, 맞는 시기가 있었죠. 1980년대에는 이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1980년대에 예적금의 평균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10%가 넘어섰습니다. 그냥 은행에다가 돈만 맡겨두면 그 돈이 10%씩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축만 잘하면 돈만 쌓이는 시기가 맞았죠. 그런데 점점 금리가 낮아지더니 요즘은 또 어떻죠? 무슨 조건, 이거 조건, 이거 카드를 얼마치 써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막 붙으면서 많이 붙어도 5%의 이자만 붙습니다. 대부분은 3%, 4%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3.6%씩 증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은행에 맡겨두면 3%, 4%씩 늘어나니까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식주 다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집을 한 채 사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각자 어디에 살 건지, 어떤 집을 살 건지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이 나겠지만 진짜 최소로 잡아도 한 3, 4억대 되는 집을 살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월급으로 이 3억을 모으려고 한다면 얼마 동안 이걸 모아야 될까요? 100만 원씩 모아도 25년 이상이 걸립니다. 중요한 건 이 25년 뒤에 이 집값이 그대로 3억일 거냐 이건 거죠. 집값이 이제 떨어진다, 이제 집 사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는 하는데 물론 떨어질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얼만큼 떨어지냐는 거예요. 아무리 떨어져도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들에서는 우리가 5천만 원에서 1억 가지고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3, 40년 전에만 해도 이 월급을 저축만 하면 집 한 채는 살 수 있었던 시기란 말이죠. 근데 이제는 월급과 저축으로만은 이 집을 한 채도 못 사는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저축만 가지고 집 한 채를 살 수 없는 시기가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기간은 훨씬 더 길기 때문이에요.
작년 2024년에 보험사가 경험 생명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표를 보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굳이 보험사가 발표를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인류가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의학 기술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점차 늘고 있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자세히 한번 볼게요. 보험개발원에서는 남성은 86.3세, 그리고 여성은 90.7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의 평균 수명이 75.6세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는 90세가 넘은 거죠.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여성의 평균 수명이 15년이나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지금 3040 시대들이 50년 뒤에 8090이 될 거란 말이죠. 그때 평균 수명이 150살, 160살? 이 정도 되겠죠. 120살, 130살이라고 해도 좀 징그럽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150살이라니 앞으로 우리는 10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꼭 잘 살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생명 유지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꼭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남들이 돈 잘 번다라고 하는 거, 개인 사업가, 뭐 영업 이런 것들도 다 했었던 겁니다. 일단 지금은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노후에 내가 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이 사업가 영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걸 몸소 경험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찾은 게 이 경매 투자. 그 중에서도 소액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경매 단타 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해봤지만 개인 사업 영업보다는 일단 소액 경매 단타 투자가 훨씬 더 쉽다. 제가 경매에 대해서 유료급 내용을 무료로 많이 풀어드렸는데요. 가끔 보면 경매 시장은 죽었다, 경매하려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매물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작년 2024년에 경매 접수된 건이 2013년 이후로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접수된 경매 물건들이 2025년 지금 경매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 물건 찾아보시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전, 2년 전보다도 경매 물건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걸 몸소 느끼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골라서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경매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중 권리 분석상 안전한 물건이어야 되고, 또 지금 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어야 됩니다. 낙찰가율은 2024년 전국 기준으로 80%였는데 2025년 상반기에는 70%대로 내려왔습니다. 응찰률은 또 30에서 40%대예요. 전체적으로 낙찰가율도 낮아지고 응찰률도 낮아졌다는 거죠. 이는 곧 싸게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입찰하는 물건들마다 20명 이상씩 입찰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제가 입찰한 거는 시세보다도 더 높게 낙찰을 받아갔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내가 경매 물건을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뭐 유튜브에서 추천해 준 물건은 아닌지, 그리고 경매 물건지 대문에 있는 물건은 아닌지, 누구나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최근에 저희 수강생분이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셨는데 시세 2억 7,5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는 물건을 2억 4,7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시세보다 3천만 원이나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어요. 입찰자도 9명밖에 안 되고요. 이 물건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낙찰을 받으신 물건입니다. 지금 이 물건은 세금 뗄 거 다 떼고 비용 처리 다 할 거 다 해도 순수익을 1,1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어떻게 물건을 찾냐, 그리고 어떤 물건에 입찰을 하냐에 따라서 이 순수익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경매 투자를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재테크를 하지 않고 월급만 그냥 저축해서 모았다가는 나중에는 짜장면 한 그릇도 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곳도 없어지고 그냥 사회 탓만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 투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누구 말만 듣고 그냥 눈 가리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히 분석을 하고 손품 팔고 발품 팔고 내가 왜 이 물건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꼭 있으세요. 딱 20년만 지켜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과 진짜 실제로 행동을 해서 재테크를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시는 분들, 20년 뒤에 결국 어떻게 삶이 달라질지를 두고 보자는 거죠. 만약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본주의에서 잘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경매 기초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